이런 질문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신용 점수로도 가능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렌트리스 당연히 가능한데 운전이 미숙하시고 보험 경력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당연하게 이용하시는 게 정답이다. S클래스 가치 높은 금액의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허지훈 팀장입니다. 여러분의 렌트리스 고민을 속 시원하게 들어드리는 오토디렉션 견적 상담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1화가 나간 이후에 저희 예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카카오 채널이랑 문의와 사연을 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먼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보내주신 문의와 사연들을 쭉 보다 보니까 특히 이런 질문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신용 점수로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실제로 저희가 상담하면서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신용 점수가 낮아서 차 계약이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또 이제 신용 점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신용 점수가 낮아지신 분들, 사업자분들, 법인분들 무관하게요. 그리고 신용 점수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지 못한 사회초년생 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인지 상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문의를 남겨봅니다. 저는 28살 여자 직장인이고 지금까지 차가 필요 없어서 대중교통으로만 다녔습니다. 운전은 가끔 가족처럼만 해봤는데 제가 외근도 종종 있는 편이고 조금 있으면 30대이기도 하니 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여자들이 타기 좋은 차량이 어떤 게 있는지도 추천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 연봉은 3,5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신용 점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 연체나 휴대폰 요금을 못 낸다든지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사회초년생이라 신용이 많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제가 신용 점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상담이 가능할까요? 문의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사회초년생이신 게 맞지만은 지금 얘기 주신 것처럼 대출을 받으신 적도 없고 연체를 받으신 적도 없잖아요. 크게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신용 점수 등급 너무나 중요한 것도 맞지만 신용 거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카드 연체가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은 즉슨 카드를 계속 이용하고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용 거래가 활발하게 있었다라는 거를 렌트사 또는 리스사에 증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신용 점수가 몇 점이건 등급이 뭐건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활발하게 신용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만 있으면 렌트리스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시다 보니까 렌트를 이용하시려면은 면허를 따신 지 1년 이상이 지났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차량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이고 가족차를 조금 이용해 보시긴 했지만은 본인의 차가 꾸준하게 운영해 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너무 크면은 운전하시기가 불편할 것 같고요. 안전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주행을 보조해 주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지 비용이 좀 저렴하고 유지하기가 용이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세 가지 차종, 하나는 경차, 그 중에서도 캐스퍼 차량을 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주행거리에 따라서 캐스퍼 차량은 전기차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세단의 형태를 갖고 싶다 하면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라는 차량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은 조금은 더 크고 편리한 높은 시야를 통해 가지고 운전을 익숙해질 수 있는 차량으로는 셀토스 추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들은요, 월납임료 40만 원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초기 비용에 따라서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차종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프리랜서이고 포토그래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적 특성상 이런저런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필수인데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차량을 쓰고 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 차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신용 점수가 좀 걱정인데 작년 말에 사업 초기 때 일을 좀 무리하게 많이 받으면서 스케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카드값이나 기타 요금들이 연체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조회해 보니까 나이스 기준으로 650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연체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요. 수입은 조금 들쑥날쑥한 편인데 안 나올 때는 월 200 후반 정도, 그리고 잘 나올 때는 600만 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장비 때문에 차량은 SUV
SUV를 생각하고 있는데 카메라나 조명 같은 간단한 장비를 싣고 다니기도 하고 가끔 어시스트나 차량 스태프들을 태우고 이동할 일도 있어서 중형 이상의 SUV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납입금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는다면 국산차나 수입차 둘 다 열려 있고요. 제 신용 점수에서도 가능할지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 주신 정보 자체가 사실은 딱 좋지는 않습니다. 장기 렌트건 리스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주신 내용 그대로가 장점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신용 점수 650점이 된 이유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업무가 조금 바쁘셔가지고 연체되는 비용들이 약간 있으셔서 신용 점수가 내려가는 거지, 제3금융의 대출을 받으셔서 큰 연체 그리고 채무가 있으시다거나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반적인 직장인 대비해서 좀 불규칙한 부분들 때문에 장기 렌트 리스사에서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들쑥날쑥한 소득 자체가 50만 원 벌 때가 있고 150만 원 벌 때가 있고가 아니잖아요. 적게는 200 후반대에서 많게는 600만 원대까지 일반 직장인들이 두세 달의 월급을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크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경우 연체도 없으시고 따로 대출도 있으신 상태가 아니고 소득도 불규칙적이지만 높은 수준으로 꾸준하게 발생하시고 계신 상태시고, 이랬을 경우에는 신용점수는 렌트사, 리트사에서 오를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나왔지만 최근 6개월치를 보시면 월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분들은 초반에는 소득이 안 좋았겠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렌트사입니다. 리스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다만 렌트보다는 리스 쪽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렌트는 임대 상품이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딱 틀이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되고 소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4대 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된다거나 그들만의 기준이 딱 있는데요. 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금융상품이고 실제로 이제 리스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의 신용을 이용한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신용도가 오를 사람인지 내릴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주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중형 SUV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산타페 소렌토도 좋고요. 한 등급 낮은 차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포티지나 투싼, 지금 준준형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하는 차량들이고요. 실제로 저도 많은 차량들을 운행하면서 사실 눈 감고 타면 산타페나 투싼이나 크게 구분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절감을 위해서라도 스포티지 투싼을 한번 타보시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산타페 소렌토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욕심 부리자면은 금액대가 조금 높은 리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벤츠 같은 경우는 GLB라고 해서 박스카 형태의 SUV가 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할인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BMW에서는 최근에 나온 X3라는 차량도 있죠. 이 정도 선까지는 걱정하실 거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비용적인 부분을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스포츠지 투싼, 그리고 이왕이 하는 거면은 좀 좋은 차를 하고 싶다, 벤츠의 GLB나 X3. 국산 차량 말씀드렸던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전부 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주행거리가 많다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차량에서 궁금하신 차량 또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차량 질문이신데요. 조금 특별한 상황인 것 같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업무용 차량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 차량을 조금 좋은 걸로 바꿔볼까 해서 벤츠 S클래스 정도급의 차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기보다는 이전에 진행했던 대로 렌트나 리스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고요. 가능하면 초기 비용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10%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인 차량 진행하시면서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딱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초기 비용이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법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다라면은 물론 차량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초기 비용이 없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신용이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면 초기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구독자님의 사연을 봤을 때 법인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개인의 이제 신용이 조금 낮다. 그게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 리스로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렌트로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렌트사에서는 S클래스 고가의 수입 차량에는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굉장히 높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리스를 이용하시고 보험은 따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시고요. S클래스 같이 이제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 리스사에서는 당연히 법인의 이제 재무 상태와 대표님의 신용도를 보는데요. 그 비율이 리스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법인 대표님의 신용도가 굉장히 낮다 하더라도 법인 상태가 굉장히 좋으면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법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매출이 좋지 않지만 대표님의 신용이 엄청 좋으시고 뭐 개인의 소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잡힌다고 한다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직접 표현해 주신 만큼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신용도가 너무 낮은 막 500점 이런 수준만 아니시라면은 충분히 S클래스 무보증으로 이용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무보증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가의 차량은 초기 비용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차량의 퍼센테이지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요. 10% 정도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S클래스는 눈에 띄게 요금이 낮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는 꼭 5년을 타시지 않고 막 3년, 4년 만에 중간에 정리하시는 그리고 승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도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보단 오히려 아주 조금의 초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게 승계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보증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초기 비용을 조금 넣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S클래스 같이 높은 금액의 차량 같은 경우는 설계,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리스료가 낮아 보이게 하는 거 나중 가서 이 차를 정리하려고 할 때 정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인수를 위해서 무조건 막 이자, 금리를 낮게 보이는 거 역시 중간에 정리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요금 그리고 뭐 이용하시는 금리 전부 다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오토디렉션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사연들을 보시면 신용점수가 애매하거나 낮다고 해서 차량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점들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 가능하신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신용 상황이나 직업 형태에 따라서 차량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렌트를 이용하시려고 했는데 리스를 하실 수밖에, 또는 리스를 이용하시려고 했는데 렌트를 이용할 수밖에, 그리고 초기 비용이 아예 없는 걸 원했는데 조금의 초기 비용은 필요할 수밖에.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한 점 생기실 수 있는데요. 댓글이나 아래 카톡 링크로 편하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또 좋은 사연 주실 수도 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그 사연들 함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차를 파는 일이 아닙니다. 고객님들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고객님들의 능력을 올바르게 보여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저희 오토디렉션은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님의 동반자 비서로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저희 오토디렉션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토디렉션 견적상담소 허지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